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깍두기 2회. 네. 우리가 저번 달에 깍두기를 하고 나서 본편보다 의외로 깍두기가 인기가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받았죠? 아니에요. 본편도 좋은데 깍두기도 생각보다 좋다. 이 정도로 하죠. 겸손하라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본편보다 좋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도한 거 치고는 되게 좋게 봐주신. 네. 그래서 깍두기 2회는 조금 더 네. 사실 깍두기 1회 때는 서로 뭘 하고 싶었는지 정확히 소통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아니 갑자기 국시가 깍두기도 해서 매주 올리자 이러더니 깍두기는 그냥 문화 전반에 관련된 거 아무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잡담 나누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정확히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를 잘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저희가 좀 수련을 해야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주제에 그런 걸 못한대.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카톡만으로 이렇게 대화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거를 다시 물어보려고 해도 궁금한 거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해도 좀 한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상으로만은.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직접 면대면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네. 밥씨가 하고 싶었던 얘기 먼저 하죠. 그래요. 저는 뭘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요즘에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그 앵무새 죽이기가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와 파수꾼을 읽었습니다. 소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소개를 하면 앵무새 죽이기는 일단 법정을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시도. 네네네. 굉장히 스피디하고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파수꾼은 광고 문구라고 해야 되나? 광고 카피가 어떻게 뽑혔냐면 앵무새 죽이기의 전작이자 후속작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쓰기는 하퍼리가 파수꾼을 먼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쓰고 그걸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언급된 내용이 앵무새 죽이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보고 이 내용 중에서 이 부분만 소설로 써서 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앵무새 죽이기인데 그 앵무새 죽이기에서 어린 소녀가 나오거든요. 주인공인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 그 소녀가 커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후속작이 되는 거고 쓰여진 시기로 하면 전작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전체 작품 중에서 일부분만 쓴 거니까 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파수꾼 안에 앵무새 죽이기가? 그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수꾼의 내용이 뭐냐면 한 소녀 진 루이즈라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얘가 이제 스카웃 핀치예요. 얘가 자라가지고 막 법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뉴욕에서 보내다가 남부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영웅이었는데 아버지가 변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굉장히 대충격을 받고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성장 스토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기의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다 맞추고 아버지 행동은 무조건 옳고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옳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자기의 양심이나 신념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제 완전히 성숙하게 된다라는 성장 스토리인데 이 소설을 보다 보면 자기 아버지를 영웅시하는 여자애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는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때 흑인이 법정에 설 권리를 옹호하고 흑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호했던 우리 아버지가 왜 백인 우월주의 집단에 가 있지? 라며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는데 백인 우월주의 같은 걸 주장하는 집단 속에 아버지가 속해 있는 걸 얘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흑인을 옹호하고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앵무새 죽이기가 된 거죠.
아, 그래서 흑인의 인권을 변호하는 게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 이야기만 책이 된 게 앵무새 죽이기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앵무새 죽이기를 읽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읽었거든요. 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이 엄청 두꺼워요. 엄청 500페이지? 이 정도 되는 책인데 500에서 600페이지 정도였던 걸로? 그걸 제가 읽은 이유가 독서 골든벨이라고 학교 축제 때 네.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책을 대여섯 권 읽었어야 됐어요. 그 분야별로 뭐 경제, 뭐 소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남들 다 막 놀고 이러고 있는 축제 기간에. 근데 제가 하필 그때 부반장이었나 그랬거든요. 오. 선생님이 네가 해라. 그래서 근데 저는 원래 뭘 하면 열심히 해요. 뭘 하나를 했을 때 대충 하는 거 싫어해요. 대충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기분이 싫어서 싫은 일이라도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자. 그리고 거기서 배울 점을 찾자. 이런 주의인데 책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책을 제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받아서 봤어요. 아, 그거를 500페이지가 넘는 그거를 진짜 눈 빠지는 것처럼 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던 장면이 그거예요. 그 법정 장면. 그 부분은 장면. 정말 그 전 부분이랑 그 후의 부분은 도대체 내가 이 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때만 재밌었어요. 그게 거의 맨 뒷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 아버지가 이제 되게 반듯한 분인데 막 셔츠 단추를 풀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그런 식으로 인상적인 묘사도 꽤 많고 해서 저도 앵무새 죽이기는 굉장히 예전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15년 만에 나온 신작이라고 하퍼리가 앵무새 죽이기가 너무 성공해서 작품을 그 뒤에 아예 안 써요. 심지어 파수꾼도 쓴 게 아니니까 그 이전에 써놓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 그냥 울거먹겠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작품으로 다른 평생 일을 그걸로 하겠죠. 네, 어쨌든 앵무새 죽이기로 퓰리처상도 받았고 그렇긴 하겠다. 뭔가 데뷔작으로 빵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 다음에 못 써버리면 그 전에 것까지 약간 평가절하되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앵무새 죽이기에서 거의 다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앵무새 죽이기를 쓰고 다른 작품은 전혀 쓰지를 않았는데 파수꾼은 이제 앵무새 죽이기 전에 쓴 거였잖아요. 그거를 개인 금공가에서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출간했는데 이게 15년 만에 나온 거란 말이죠. 아무튼 올해 나온 소설이어서 저도 사서 본 거였는데 볼만한 가치가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앵무새 죽이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출판사가 파수꾼보다. 안목이 있네요. 그럼요. 편집자의 안목이라는 게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를 파수꾼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앵무새 죽이기랑 파수꾼 얘기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러길래 사실 지금 여기 말하기 전까지 파수꾼 영화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파수꾼 영화 때문에. 파수꾼이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나? 왜지? 이렇게 하면서 봤거든요. 예전에는 법정씬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 요번에는 보다 보니까 눈에 띄었던 게 가문이랑 이런 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 남부 백인 사회에서 이 가문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쟤는 저럴 거야 라는 식의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 가문은 대대로 뭐 술주정뱅이가 많았어. 그러니까 쟤도 술주정뱅이일 거야. 우리 가문은 대대로 뭐 기풍이 있고 막 가풍이 높고 막 이러니까 너도 그거에 맞게 행동해야 돼.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여서 왕좌의 게임 같은데요? 전 그거를 안 봐서. 네, 그래서 저는 흑인, 백인 뭐 이런 문제보다도 요번에는 읽을 때 그런 가문에 대한 얘기들이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법정씬은 굉장히 묘사가 잘 됐다.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죠. 박 박사님. 저는 진짜 요새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웹툰 보기도 바빠. 그래서 맞아요. 틈틈이 웹툰을 보고 있는데도
웹툰 보는 것만으로 벅차서 책을 못 읽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책을 좀 읽어야겠다. 사실 저도 파수꾼을 2015년에 나오자마자 산 거거든요. 이제 읽은 거예요? 네. 산지 한 또 6개월 만에 본 거죠. 지금 우리 2016년이잖아요. 그쵸. 녹음은 2015년에 했으니까. 사실 본 것도 2015년에 책을 막 샀는데, 책을 사놓고 안 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막. 책 이런 사람 사는 건 있어요. 책을 있어서. DP용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장식용 지식처럼 되는 걸 막고자 연말에 막 사놓은 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파수꾼도 보고 보는 김에 앵무새 죽이기도 보고 그랬던 거였죠. 저도 도서관에 가야지 이런 결심만 해요.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면은 맨날 안 읽고 갖다 줘.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인정하자. 빌려오질 말자. 가서 읽자. 읽으려면. 에휴, 그래도 계속 빌려야 돼. 계속 빌리고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빌리면 언젠가는 보지 않을까요? 연체만 시키고 막. 내가 이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한심해지는 것 같은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게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스스톤 덕후가 됐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게 어떤 게임이냐면 카드 게임이에요. 유희왕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서로 기능이 다른 카드가 있어요. 그걸 서로 30장씩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총 카드가 750장이 넘는데 그 중에 제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쟤도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카드별로 그 만화랑 뭐 공격력이랑 생명력 이런 게 다르고 각종 뭐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서 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임은 나이를 점점 먹으면은 그리고 재능이 없으면 못해요. 게임을.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뭐 태블릿, 컴퓨터 다 연동이 되고 블리자드사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게임에 현질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현질. 현질해가지고 카드 사고 카드팩 까는데 아직 카드 뭔지 잘 몰라가지고 좋은 건가? 그래서 이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까고 이랬는데 여기서 사실은 게임 얘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 요새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했는데 이게 딱 떠올랐고 나머지가 사실 없는 거예요. 바빠서. 근데 문화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게임을 문화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밥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아, 그러게요.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결론을 문화다. 이렇게 내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쵸. 저의 논리 그 전개 방향이 어떤 거였냐면은 문화가 무엇인가 문화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문화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근데 게임이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문화다. 하스스톤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고 온 건데 밥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문화를 어떻게 말하자면 문화를 정의 내리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를 거긴 한데 대다수가 공유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분야잖아요. 웹툰처럼. 네. 그래서 저는 뭐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책 읽기도 그렇고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직업 이외에 뭐 취미 생활 같은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뭐 그거에 있어서 책 읽기나 게임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귀찮아갖고 게임을 잘 막 하기가 귀찮아서가 별로예요. 아니라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 스마트폰 그쵸. 기능도 잘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스마트폰 기능은 빠삭하죠. 저 아이폰 유저입니다.
아이폰 산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아이폰 산지 오래됐죠. 오래되진 않았나? 그 전에 저 아이팟 있을 때 아이팟도 쓰고 그랬어요. 은근 스마트합니다, 제가. 은근 스마트한데, 사실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것도 있긴 있죠. 요새 나이 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책 볼 때도 글씨 큰 게 좋고. 그거는 놓아놓은 거잖아요. 저 눈 영양제도 먹는다고요. 아날로그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도 지쳐. 화면 오래 보면 지치고, 이거 막 빛이 많이 나오는 화면은 오래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요새 들고, 원래부터 게임은 잘 안 했지만, 저는 게임 하는 거를 별로 재밌다고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웹툰은 진짜 직살나게 보는데, 게임은 사실 재밌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저도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때까지. 저는 중학교 6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중학교에 와서 동생이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재미일까? 그런 탐구 정신? 이런 게 생겨서 해봤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열심히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동생은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게임이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롤, 하스스톤 약간 이런 남자애들이 많이 하는 주로 이런 게임을 했는데 동생은 아직까지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하고 있어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 스토리 이런 귀염귀염한 게임을 동생은 하고 있고 오히려 나는 그런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저도 스타크래프트는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는 은근 게임 하는 거 좋아했고 막 이랬는데 좋아했던 게임이 약간 저는 아케이드류를 항상 좋아해서 메탈 슬러그랑 뭐 페르시아 왕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은근 재밌어 했고 그리고 대항해 시대류도 재밌어 했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는 그냥 조금 막 대항해 시대도 모바일로 있는 거 아세요? 그래요? 저는 근데 모바일이 나온 이후는 게임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컴퓨터로 좀 게임하고 왜 고등학교 때 정보 시간이라고 하나? 그 컴퓨터 하는 시간에 피카츄 배구 이런 거. 피카츄 배구 미친 듯이 했죠. 그거 왜 이렇게 재밌는지. 원래 몰래 하고 잠깐 한다. 일탈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좋은 거거든요. 정말 몰컴이 짱인 것 같아요. 피카츄 배구 피카츄 배구가 저의 게임에서는 거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바꾼 이후에도 뭐 게임 좀 하긴 했거든요. 뭐 인기 많은 게임들. 애니팡? 뭐 이런 거? 애니팡은 안 했어요. 총 쏘는 게임 좀 했는데? 총 쏘는 게임 좀 하고. 총 쏘는 게 뭐지? 이상한 좀비 잡는 총 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 조금 많아요.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은 나이 든 이후에는 진짜 거의 안 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한 게 전에는 쉬는 거에 대해서, 쉰다의 개념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임을 하는 건 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뭐 몸은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신경이 피로해지고 어쨌든 맞아요. 즐거움을 느끼긴 하지만 일을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일을 엄청 빡세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를 위한 시간이 하루에 없다. 나의 유흥을 위한 시간이 없다. 근데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근데 게임을 켜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롤을 막 하면서 그래, 이런 게 있어야 삶이 재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그래서 게임은 역시 문화고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근데 국방부는 게임 TV를 방영 금지를 시키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방부는 창조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국군 장병에게 들어가는 거 막 반입 금지 품목 막 이런 거랑 금서 목록이 있잖아요. 금서도 있어요? 네, 그게 지정이 되면 겁나게 잘 팔리거든요. 마케팅을 도와주는 거다. 게임 TV. 사실 몰랐던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국방부가 금지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내가 봤을 때 밥실을 마케팅 팀으로 뽑으면 노이즈 마케팅만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주려는 거죠. 사실 좋게 그 생각할 다시 것도 없는데. 그 금지 풀었어요, 이제. 아유, 참, 왜 그러시나 몰라. 그래서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뉴스 많이 보면 뉴스 금지할 거냐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게임이 같은데. 진짜 찬밥 신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쵸. 근데 돈은 진짜 잘 벌어오는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쉬워요. 게임을 문화로 인정해주고, e스포츠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스포츠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를 어떤 논리로 변호를 해야 될지. 그치만 조금 더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스포츠는 약간 스포츠 하면은 육체 활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신체 활동?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게임하면 이제 앉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그 경쟁이라는 요소로 치면은 경쟁? 시합? 이런 걸로 치면 스포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게임은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확실히 많잖아요. 거기다가 웹툰도 같이 안 좋게 보잖아요. 그 천계영의 조알람이라는 좋아하며 울리는 그 만화를 최근에 제가 진짜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도 인터뷰 장면이 있는데 사고를 친 그런 애한테 게임을 하시나요? 웹툰 즐겨보시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하진 않지만 뭔가 잘못의 원인을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공부, 학업 이런 거에 학생 때는 공부 이게 마치 공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면 되게 지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이나 게임 같은 것도 분명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혹은 게임 그건 뭐라 그러지? 선수?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건데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들으면 코웃음 치거나 근데 나중에 연봉 들으면은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인데 어쨌든 이게 그냥 애들 장난, 노는 거, 어른이 되면 하지 않는 거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은 어른들이 많이 하는데 그럼요. 나도 어른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선이 더 있어서 막 그렇게 이렇게 막 하려는 것 같아요. 그 게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만화나 웹툰 같은 거 유해 매체 같은 거 지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러네요. 좀 게임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를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이런 앵무새 죽이기처럼 그거는 책 읽고 있으면은 막 등짝 스매싱 이렇게 맞으면서 책을 읽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둥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쵸. 오히려 되게 막 책 읽어? 막 이런 책도 읽어? 이럴 건데. 아유, 근데 저 고등학교 때 혼난 적 있어요. 제가 고1 때 야자를 하고 있었는데 모파상의 단편선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책이 공중으로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책을 뺏은 다음에 너 지금 이런 거 읽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소설책. 매우 황당했던 언어 영역 공부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굳이 뭐 공부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던 건데 그게 다 솔직히 언어 문제를 푼다고 언어 영역 푸는 스킬이 느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이해하면은 그 독해력이 늘어나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고등학생이라고 무슨 언어 영역만 하고 외국어 영역만 해야 돼? 야, 책 좀 보고 막 게임 좀 하고 하면 안 되냐? 진짜 인간적으로? 그리고 게임도 머리 좋아져요. 제 생각에. 머리 안 좋아져도 게임 하면 안 되냐고요.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요. 그냥 정당한 문화로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네, 그리고 좀 확실히 막 책 본다고 하면은 책 보면은 막 되게 막 책 본다 이런 느낌인데 만화책 본다고 하면 되게 뭐 유치하게 만화책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점점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요새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고등학생 청취자분의 그 학교 분위기를 증언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얘기가 엄청 뭔가 진지한 얘기가 됐어. 깍두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좀 가벼운 얘기 없나? 하스스톤 친추 좀. 뭔가 게임이랑 책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한 것 같긴 한데. 통닭 먹고 싶다. 시킬까? 그러니까요. 먹으면서 해도 사실 별 상관없잖아요. 병맛 다음 주가 지금 쭉 병맛 특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맛스럽게 먹으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말을 잘 못하니까 사실 셋 정도 되면은 먹으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둘이어서. 그 치킨무가 일종의 깍두기잖아요. 깍두기. 죄송해요. 그쵸. 여튼 저는 하스스톤을 안 해봐가지고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앵무새 죽이기를 안 읽어서 좀 읽어보도록. 저는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 읽을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저는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바둑 같은 거예요. 근데 뭐 다운받고 막 아이디 만들고 이거는 생각만 해도 귀찮아서 지금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스스톤. 귀찮음이 많은 사람. 그럼요. 책은 사실 사놓기만 하면은 뽑아서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귀찮을 게 없다고. 그냥 가만히 책만 읽으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게임 설치하고 아이디 만들어줘도 안 할 사람이야. 귀찮아. 접속해야 되잖아. 이미 그거부터 귀찮은 단계라고. 게임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리고 화면 오래 보는 거 피곤해요. 전 요새 웹툰은. 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해. 웹툰이 한계야. 근데 저도 좀 늙었다는 걸 느끼는 게 약을 원래 안 먹어요. 아파도 잘. 근데 약 먹으니까 살 것 같은 이런 게 그럼요. 약을 제가 챙겨 먹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약을 이렇게 한 5알 정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약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느낌.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보다 건강할 거야. 그럴 우리 운동 좀 수도 해야 있죠. 돼요. 그러니까 저희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저는 원래 건강을 엄청 막 건강주의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거의 야맨데 왜냐면 먹는 거는 되게 안 건강한 거 먹고 식습관도 안 건강하고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런데도 늦게 자고. 근데 저 잠은 규칙적으로 자요. 늦게 자고 규칙적으로 늦게 자. 정말 자는 시간은 거의 일정한데 규칙적으로 늦게 잘 뿐인 거죠. 그리고 막 비타민 맨날 먹고 나 비타민 먹어야겠어요. 비타민이 좋대요.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비타민을 그렇게 꾸준히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기는 한데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플라시보 효과 같기도 한데 그래서 비타민 맨날 먹고 저는 먹는 게 비타민이랑 눈 영양제. 눈이 요새 너무 피로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막 화면을 많이 보고 막 이래서 그런지 눈이 좀 피곤해져가지고 눈 건강을 위해 눈 영양제와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죠. 점점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급하게 깍두기 2회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좀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와야겠어요. 다음에 내 생각에 영화 얘기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영화는 근데 또 봐야 되잖아. 영화를 못 봤어. 아예 못 봤어. 귀찮아해. 옛날에 봤던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귀찮은 게 아니고 요번에는 진짜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요번 다음 달에. 다음 달엔 영화를 봐봅시다. 한번 그럼. 그럽시다. 네. 재밌는 작품을 선정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깍두기 3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병맛편 2회 치삼만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치삼만화 완결된 치삼만화입니다. 다음 만화에서 치삼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곡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이었습니다.